다시 녹화를 하게 됐어요. 자, 다시 들어야 되겠네. 자, 파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파동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의 전달 방법이에요. 그 에너지의 전달 방법인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매번 나오는 게 뭐냐면 매질의 관계예요. 매질. 우리가 그 파동하고 구분되는 건 입자죠, 입자. 그래서 뒤에 보면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해가지고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입자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직접 입자가 가죠. 여기서 공을 던지면 공이 날아가면서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전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그죠? 띵 맞을 수 있지. 자, 그런데 파동은 에너지를 전달할 때 입자가 가지 않고 진동만 보내는 거야. 진동, 그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걸 보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용어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파동하고 펄스가 있어요. 펄스 구분되는 것이. 이 펄스는 뭐냐면 한 번 진동하는 거예요. 띵. 규칙적이지 않는 거예요.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규칙적으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파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루는 건 굉장히 규칙적이야. 파동이 진동할 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그거를 좀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간은 주기라고 부르고 그 주기가 일정한 것을 우리는 배워요. 실제로는 이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여러 파동이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중복이 되면서 불규칙하게 나오는 것처럼 주기가 불규칙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그 안에 여러 파동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규칙성이 없는 하나의 펄스, 그러니까 한번 진동하는 거, 이런 건 펄스라고 그래서 파동하고는 조금 구분을 합니다. 자, 그때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매질은 뭐냐면 파동이 전달될 때 중간에 그 도와주는 아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도와주는 아이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서 소리가 지나갈 때, 소리가 음파가 전달될 때 직접 공기가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공기는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고 이동하는 건 파동의 에너지죠. 그때 이 공기를 매질이라고 하는데 파동이라고 해서 매질이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매질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불러요. 탄성력 배울 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델타 X만큼 뭐 용철 같은 거죠. 압축을 하면 다시 그게 원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때의 힘, 그걸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힘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복원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탄성파는 이 매질이 그 압축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자 그게 진행 방향하고 나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진행 방향의 수직으로 압축되었다가 뭐 펴지는, 복원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파동, 그거를 탄성파라고 얘기를 하고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빛 같은 거, 빛, 광선, 광파 이런 아이들은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죠.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실제로는 무전기를 쓰겠지. 자, 근데 우주인들이 만약 무전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서로 머리를 대놓고 뭐 ET 같이 돼버렸네. ET가 뭔지 모르지. 자, 옛날 외계인 ET라고 있었는데 영화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서로 헬멧에 뭐 유리 같은 것들을 서로 접합 이렇게 붙이면 우주에서도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자, 소리가 이런 진공 상태, 우주에서 진공 상태는
매질이 없어서 전달이 안 돼요. 그 소리라는 거는 음파는 탄성파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가 진동을 해줘야 돼. 그 공기가 입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소리를 내면 그 공기가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기는 그 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겁니다. 저 탄성파에 우리가 진동하는 방향,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을 보았을 때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매질이 진동을 하면 그런 걸 종파라고 그래요. 종파. 나란한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하고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것을 횡파라고 그래요. 횡파가 좀 외우기 어려우면 횡단보도 생각하면 돼요. 자, 차가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죠. 자, 그런데 횡단보도는 어떻게 돼? 도로를 횡단하죠. 가로로 잘라요. 수직하게. 표시할 때 종파는 소밀파라고 그래서 밀한 곳, 소한 곳, 밀한 곳, 소한 곳으로 표현을 해요. 자, 용철로 보면 밀한 곳은 양쪽이 이렇게 압축하는 자리예요. 소한 곳은 양쪽으로 퍼지는 자리예요. 이렇게 펴지는 자리. 용철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용철에서 그림을 그릴까요? 밀한 데를 먼저 이렇게 그리면 자, 밀한 자리, 소한 자리는 이렇게. 자, 압축이 펴지는 자리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밀한 자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순간에는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중간에는 이렇게 원래 밀했던 자리는 소하다. 자, 밀하다 소하다라는 건 여기서 빼곡하다, 뭐 촘촘하다, 뭐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돼요. 표시가 좀 잘 안 되네. 자, 밀한 자리는 이렇게 따로 써볼게요. 자, 밀한 자리는 이 자리. 자, 밀한 자리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게 압축이 돼서 그래요. 자, 그 자리에서 계속 용철이 진동하니까 그 다음 순간의 모습은 자, 그 압축됐던 데는 펴지겠죠. 자, 그러면서 밀한 자리, 소한 자리가 바뀌어가면서 파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용철 자체가 실제로 가지는 않죠. 그 자리에서 용철은 진동만 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횡파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보통 자, 횡파를 많이 보죠. 우리는 횡파를 많이 봅니다. 자, 횡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자, 이런 파동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쪽 옆으로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저 그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그 다음 순간의 모습은 이렇게 아주 조금씩 변하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요만큼만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요 순간의 위치는 그 다음 순간에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자,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면 자, 요 자리는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려오고 자, 최고점인 자리는 이제 밑으로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이 자리는 계속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모습이 저렇게 변한 거예요. 노란색으로 바뀐 거예요. 다음 순간에 각 위치에서는 이렇게 되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는 자, 이동하는 걸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지도 몰라요. 자,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아이가 제일 높은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로 간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옆으로 또 이동을 하면 되겠지. 옆으로. 그러면 여기쯤으로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게 지금 그림이 예쁘진 않은데 이렇게 더 이상해졌네. 계속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거예요. 그림이 좀 안 예뻐요.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 이 자리는 좀 더 어떻게 돼요? 밑으로 더 내려오겠죠. 노란색에서 파란색 쪽으로 더 내려오게 될 거예요. 자, 이쪽은 더 많이 올라간 거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한 지점을 놓고 시간으로 보면, 자, 요 지점, 뭐 예를 들어 요 부분을 시간마다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거는 이제 파동이 어느 순간에 이제 봤더니 여기가 그 물결이 이렇게 치고 있더라. 저렇게 밀려가고 있더라. 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저거를 한 부분을, 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저 부분을 우리가 자, 기록해 볼 거예요. 자, 시간 이쪽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자, 시간축으로 바꿔 놓고 저 부분의 위치를 보면 제일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이 상태로만 본다면 위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밑으로 내려왔다가 계속 이렇게 쭉 제일 높은 데서 내려왔다가 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 이걸 계속 반복할 거예요. 저 자리. 그러니까 어느 한 자리는. 자, 우리 그 수영장 같은 데서 수영장에 물 위에다가 고무 보트, 뭐 고무 튜브를 갖다 놓으면 얘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할 거예요. 튜브가 저쪽으로 이동하지는 않아요. 왜 튜브가 이동하지 않냐면 파동 에너지만 전달이 되고, 자, 물질은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튜브는 원래 그 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만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냐? 실험해 보면 튜브가 밀려가죠. 이거 왜 그러냐면 수영장 안에서 그 파동만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하다 보면 물이 조금 밀려가요. 그거를 흔드는 과정에서. 그래서 실제 이렇게 이론하고는 다르게 튜브가 움직여지지만 이론은 파동 에너지만 전달이 되고 매질, 물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튜브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 튜브의 상태를 시간이 흐를 때마다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지금은 제일 위에 있는 거니까 지금 경우에는 자, 0초일 때 자, 여기서부터 그냥 출발합시다. 0인 위치에 있다고 쳐봐요. 근데 1초가 지나면 조금 위에 있어. 자,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 시간에 따라서 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록을 해보면 튜브는 자, 이런 모양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실제로는 이 자리마다 올라가는 그 빠르기가 다 달라요. 어느 자리는 좀 빨리 올라가고 어느 자리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자, 그게 다 다릅니다. 우리 운동 경기를 보면서 응원할 때 파도타기라는 걸 하죠. 인간 파도타기. 그런 거 할 때 자기는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데 그 속도를 잘 조절을 해야 밖에서 봤을 때 예쁘게 파동이 쳐요. 그러지 않으면 좀 모양이 안 예뻐요. 이유가 뭐냐면 각각 그 높이마다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이쪽에 X축은 시간으로 놓고 자, Y축은 얘의 위치예요. 어디에 있는지. 자, 이렇게 횡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제일 높은 자리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고 해요. 마루. 제일 낮은 자리 거기를 고리라고 그래요. 됐죠? 마루와 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파동이 한번 이렇게 쳤을 때, 자, 한번 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한번 파동이 그 하나가 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다음에는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이 부분의 반복이 계속 일어나겠지?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기본 모양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한 번 그 진행되는 시간, 혹은 여기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 거기도 한 번 진동한 거예요. 자, 혹은 골에서부터 그 다음 골까지 거기도 한 번 진동을 한 겁니다. 그 한 번 진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거를 주기라고 그래요. 우리는 아까 파동하고 펄스를 구분했었죠. 파동은 계속 규칙적인 거라고 했죠. 그래서 주기는, 파동에서 주기는 1회 진동하는 동안 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이야기한다. 됐죠? 자, 그리고 우리는 원점에서부터, 이게 규칙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원점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의 위치, 제일 높은 데까지의 위치, 그거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그리고 그 진폭은 이게 규칙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아래쪽도 크기가 같아요. 됐죠? 진폭은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여기를 위치를 2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진폭은 얼마야? 그럼 2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원점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예요. 이건 그냥 방향이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거지. 됐죠? 자, 주기와 진폭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번엔 파장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파장의 정의가 필요한데, 자, 파장은 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읽을 때 람다라고 읽어요. 자, 이거는 한 파장. 파장은 뭐냐면 1회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이동한 거리예요. 자, 이동한 거리. 에너지가 이동한 거죠. 에너지가. 자, 그러면 요거는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고 파동이 이렇게 직접 가는 걸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수영장 같은 데서 파동을 만들어 놨을 때 그 파동의 길이에요. 길이. 자, 여기서부터 다음 마루까지 길이. 반복되는 거니까 뭐 어디 기준점이 똑같은데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자리까지의 수평 거리가 되겠죠. 수평 거리. 자, 그거를 한 파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단위가 거리니까 뭘로 나오겠어? 뭐 미터로 나오겠죠. 센티미터로 측정하면 센티미터가 되겠지만, 자, 시간은 세크로 나오겠죠. 아니면 분으로 나올 수도 있고. 됐죠? 자, 이런 횡파를 종파로 바꾸고 종파를 횡파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왜냐면 자, 이 소밀파에서는 한 파장의 길이가 어디야? 여기 밀항곳과 밀항곳 사이 거리예요. 자, 여기 거리가 한 파장이야. 자, 이 밀한 것이 다시 밀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고, 그런데 이게 조금 헷갈리잖아. 자, 그래서 종파를 횡파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종파를 횡파로 표현하는 방법. 자, 그러면 문제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이렇게 횡파하고 종파를 서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자, 밀한 자리, 소한 자리, 밀한 자리, 소한 자리 이렇게 있으면, 자, 밀한 자리를 양쪽에서 압축되는 자리로 보면 돼요. 소한 자리를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죠? 자, 이 밀한 자리하고 소한 자리였을 때, 자, 요게 그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요. 자, 이쪽에 그 용철이라고 가정을 하고, 용철에서 자, 이게 소한 자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자리지.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요 자리 이렇게 표현을 먼저 해놓고, 얘를 90도만큼 돌릴 건데 x축으로 플러스면 x축으로 플러스인 i를 y축의 플러스로 바꿔놓고, x축의 마이너스인 i는 y축의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기다가 써볼 거예요. x축으로 플러스인 i. 자,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죠. 자, 이런 i는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y축으로 플러스로 바꿔놔요. 이렇게. 플러스는 자, 이쪽으로 플러스로. 자, 마이너스. 자, 이쪽 방향으로 압축되고 있으면 그때 진행하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그렇죠? 자, 이쪽에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죠? 마이너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i는 그대로 나란히 이쪽에다 90도로 돌려놓는데 아래쪽으로 됐습니까? 그리고 선을 쭉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소밀파, 즉 종파에서 x축 방향의 플러스는 횡파에서 y축 방향의 플러스예요. 그리고 종파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압축과 그 다음에 그 좀 팽창 퍼지는 부분, 늘어난 부분을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이제 수직으로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요 자리들이 뭐예요? 저기에서 소하고 밀하고 이런 자리예요. 됐나요? 됐죠? 자, 여기가 종파로 보면 지금 현재 저기 밀한 자리예요. 저희가 소한 자리, 여기가 밀한 자리, 여기가 소한 자리. 됐죠? 자, 지금 종파하고 횡파하고 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횡파를 종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파동이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데, 낮은데, 높은데, 낮은데 해놓고 얘를 어떻게 해? 90도로 돌리는 거죠. y축으로 마이너스인 곳은 이쪽에 그 플러스인 방향, 자, 마이너스인 방향으로 틀어놓는 거지. 자, 그리고 이쪽은 플러스면 이쪽으로. 그래서 압축되는 부분이 여기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서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종파하고 횡파는 얘가 뭐가 있을까? 자, 종파의 대표적인 건 음파예요. 음파. 종파의 대표적인 건 음파가 종파죠. 소리. 종파는 액체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액체도. 물속도 소리는 통과해서 갈 수 있죠. 탄성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횡파는 액체를 통과하지 못해요. 유체를 통과하지 못해요. 기체나 뭐 이런 것들을. 자, 왜 통과하지 못하느냐? 탄성파라고 한다면 흔들어서 그 흔들린 탄성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횡파 줄을 가지고 흔들면 줄을 이 자리를 막 흔들어요. 그러면 줄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흔들려서 가죠.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기를 우리가 손으로 쥐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잡을 수 없지만 잡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잡은 상태에서 흔들어봐요. 그러면 공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이 횡파의 대표적인 게 누구야? 자, 횡파 모양 비슷하네. 지진파 중에서 S파예요. S파. S파는 두 번째로 온다고 해서 S파죠. 지진파 중에 S파. 지진파가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S파가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내부에 외핵이 액체로 돼 있어서 거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죠. 종파는 S파가 이쪽이었으면 P파는 이쪽에 속하겠지. P파. 대표적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종파와 횡파가 있어요. 뭐 다른 것들도 분류를 해낼 수 있죠. 그리고 전자기파라는 거는 매질이 필요가 없어요. 매질이. 누가요?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전자기파가 누가 있어? 빛이라든가 X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전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자기파예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파동에서 우리가 시간축으로 그냥 그림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파동이 계속 연속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몇 개를 더 그립시다. 연결이 이렇게 되면 지점으로 하니까 여기서부터 한 번에 긋읍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시간축으로 놓을게요. 시간 가장 높은데, 자,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예, 마루라고 한다고 했죠. 마루. 낮은 데를 뭐라고 불러요? 골이라고 불러요. 골. 골짜기, 골,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똑같은 아이가 반복되는 거. 지금 현재 이런 그 모양 있죠. 어느 시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양을 위상이라고 그래요. 위상. 달의 위상 변화. 달이 그 날짜마다 모양이 변하죠. 그런 그 시간하고 모양하고의 관계 있게 연속된 어떤 흐름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모양이냐, 그거를 위상이라고 얘기해요. 위상. 지금 여기 마루 이 부분은 같은 위상인 곳이에요. 또 여기에서도 같은 위상이 나타나겠죠. 그때 처음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으면 자, 여기쯤 되겠죠. 그 시간을 한번 반복하는, 파동이 반복되는 그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주기라고 한다 했어요. 주기. 자, 여기에서 주기는 이렇게 따져도 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한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따지면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한 거죠. 우리 초등들 잘 보세요. 자, 중간에 어정쩡한 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디 그 같은 자리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자, 이렇게 여기가 한 번이에요. 그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 자, 그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주기. 그 시간을 주기라고 한다.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자, 만약에 이게 시간이 아니라 거리로 되어 있다. 지금 파동이 막 이렇게 모양이 가고 있는 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떠한 한 지점에 진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파장은 뭐냐면, 파장은 바다를 봤더니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더래. 바다를 봤더니, 이거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요 한 지점이 매 시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요 한 지점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거죠. 그걸 시간으로 표현한 거고, 지금 이건 뭐냐면 바다야. 바다. 여기에 배를 그릴까요? 자, 배가 있어요. 자, 바다에서 저 높은 데하고 높은 데 사이 거리 측정할 수 있죠? 자, 그 거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파장이에요. 파장.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그걸 파장이라고 한다. 남다라고 쓴다고 했죠. 남다. 기호로 그렇게 써요. 파장이라고 한다. 파동의 그 같은 위상이 나타나는 데까지 거리, 그거를 파장이라고 하고, 우리 그 주기는 뭐예요? 어떤 한 지점에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부분을 시간으로 표현하는 아이, 그게 제라고.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둘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문제에서는. 그렇죠? 우리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자, 이렇게 한번 써놓을까요? 자, 요 자리 1번,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1번. 그 다음에 요 자리 2번. 자, 2번. 이게 어디야? 자, 여기 좀 내려왔을 때 여기야.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밑으로 내려온 거지. 자, 요 자리 여기 3번. 3초 지났을 때 어디쯤 된다고 여기쯤 된다고 할까요? 3초. 그 다음에 이 밑에 제일 밑에 내려왔어. 여기가 예를 들어 4초일 때, 그러면 4초일 때는 요 자리. 여기가 4초일 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리가 계속 왔다 갔다를 하는 거를 시간으로 기록을 한 거고, 그 시간일 때 위치에다가 표시를 한 거고, 지금 우리는 밖에서 보면 이렇게 파도가 쳤을 때 이 파동이 자, 제일 그 같은 위상인 위치까지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하나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진동수는 뭐냐면 1초에 몇 번 이런 파동이 일어났는가, 파동 똑같은 반복이 일어났는가, 1초에 진동한 횟수예요. 수를 얘기합니다. 단위가 조금 특이한데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진동수하고 주기와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예요. 1초에 1초 동안 5회 진동하면 10회라고 할까요? 1초에 10회 진동을 해. 자, 그러면 진동수가 얼마예요? 10Hz죠. 근데 주기는 얼마냐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얼마 걸려? 1초 동안 10회면 그거를 1초를 10등분하면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자, 10번을 진동을 했어요. 1초 동안. 그러면 한 번 진동한 시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기하고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10Hz면 한 번 진동하는 데는 0.1초 걸리는 거지. 자, 가장 중간에서부터 가장 높은 데까지, 그러니까 마루까지의 높이, 그거를 진폭이라고 그래요. 진폭. 자, 가장 낮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원점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도 진폭이죠. 저게 파동이라면 어차피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양이 뭐 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속에 여러 파동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를 놓고 보면 자, 위아래가 같죠. 왜냐면 한번 진동한 게 계속 전달이 되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매질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감쇄, 그러니까 점점 진폭이 줄어들기는 하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아이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 이 안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파동의 전파 속력. 자,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이동하는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파동의 전파 속력은 자, 한 파장이 이만큼 거리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 뭐예요? 주기죠. 자, 파동의 전파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에요.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파장에다가 람다에다 누굴 곱하면 돼? 주기분의 1이니까 주기분의 1이 진동수하고 같죠. 그래서 파장하고 진동수를 곱해도
파동의 전파 속력이 나와요. 자, 매질의 진동 속력이 있을 수 있어요. 매질의. 이건 지금 파동인데 매질의 진동 속력은 진폭이 A라고 놓으면 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얼마큼 가냐면 자, 올라가죠. 이만큼. 다시 밑으로 이만큼 내려오죠.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올라갔다가 다시 요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또 여기 밑에까지 더 내려오고 원점까지 내려온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오는 4개가 한 세트죠. 자, 진동을 할 때 올라갔다, 원점에서 올라갔다, 원점으로 내려왔다, 자, 원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왔다. 이게 한 세트예요. 그러면 몇 A야? 4A죠. 진폭의 4배. 진폭의 4배를 움직이는 동안에 시간은 한번 파동이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주기 t가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매질의 진동 속력은 이건 매질이에요. 이건 파동이고 매질의 진동 속력은 진동 속력이라고 쓸게요. 진동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4A를 누구로? 주기로. A는 진폭이에요. 진폭 하면 매질의 진동 속력이 나오겠죠. 매질의 진동 속력은 사실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어떤 얘기야? 파동의 전파 속력 이야기. 파동의 전파 속력.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일반적으로. 뭐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어? 3 곱하기 10의 5승하고 10의 3승은 킬로로 바꾸면 킬로미터 퍼 세크. 빛은 1초에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를 가요. 자, 이게 빛의 속도야. 근데 우리는 보통 요걸로 많이 쓰니까. 자, 이게 빛의 속도니까 원래는 V라고 써야 되는데 광속도라고 해가지고 상수 처리해서 C라고 써요. 됐죠? 얘가 그냥 V야. 빛의 속도야. 빛. 광속. 자, 빛의 속도를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 파장하고 진동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르더라도 다 빛의 속도입니다. 똑같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면 진동수가 큰 아이는 파장이 짧겠죠. 다 같아야 되니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면 얘가 1이라고 했을 때 얘가 1이면 얘가 2죠. 둘이 같아야 돼. 곱한 값이. 빛의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파장이 짧은 아이는 진동수가 크다. 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를 쭉 분류를 했을 때 전자기파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전파, 그 다음에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X선, 그리고 감마선. 자, 여기까지가 전자기파예요. 아까 앞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파동이 탄성파는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된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우주에서도 그냥 올 수 있어. 전파는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파를 이용해서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전파죠. 적외선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리모컨 같은 데 사용해요. 리모컨. 적외선 리모컨. 우리가 이제 TV 리모컨이라든가 셋탑박스 리모컨 같은 게 적외선을 이용하죠. 에어컨 그 동작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 이걸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뭐 회절이 잘 되고 가시광선에 이렇게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덜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외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형광등을 킨다든가 우리가 LED를 켰을 때 에어컨이 갑자기 그거를 신호로 인식해 가지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적외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가시광선은 우리가 빨주노 초파남보. 아이고, 여기에 하나가 빠졌네. 누가 빠졌어? 가시광선의 이쪽에 자외선이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X선, 감마선. 자, X선하고 감마선, X선은 뭐예요? 우리 엑스레이 찍는 거고, 감마선은 이 방사선 이야기할 때 나와요. 자, 이쪽 아이들은 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냐면,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져요. 적외선보다 자외선이 파장이 짧아요. 가시광선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겠죠.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그때 보라색에 가까운 게 그 보라색이 가까운 쪽이 이제 자외선인데 보라색하고 빨간색을 보면 누가 더 파장이 길다? 빨간색이 파장이 길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광속도가 다 같으니까 얘네들이 속도가 같아요. 다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장이 짧은 쪽은 진동수는 어때요? 더 커요. 근데 보통은 전자기파는 진동수로 보통 표현하지 않고 파장으로 표현합니다. 파장으로. 가시광선 영역에 예를 들어서 500나노미터 파장으로 표현해요. 됐어요? 예, 그래서 전자기파는 저렇게 분류를 한다. 전자기파도 저렇게 나눠진다. 여기선 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파동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파장, 진폭, 그 다음에 진동수, 주기.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속력을 구하는 거. 빛의 속력은 다 같다. 색깔에 따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얘는 어차피 C는 같으니까 파장이 길으냐 아니면 진동수가 크냐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파장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다. 진동수로 얘기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다. 감마선이 진동이 더 많은 아이다. 근데 주로 우리는 파장으로 보통 표현한다. 까지. 자, 파동에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파동을 그림을 몇 개를 그릴게요. 자, 이렇게 파동이 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여기까지가 15초였대. 15초 좀 애매한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15초도 괜찮겠다. 15초. 자, 여기까지가 15초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뭘 물어보냐면 이거의 주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파장을 자, 이렇게 파동을 4개로 잘라요. 4개로. 영역을 4개 영역으로 자릅니다. 자, 4개 영역으로 이렇게 잘랐죠. 자, 요 중에 요 하나는 얼마나 길은 파장이냐? 4분의 1짜리예요. 4분의 1짜리. 전체의 4분의 1짜리. 한 파장에 한 파동의 4분의 1. 4분의 1입니다. 됐죠? 그런 애가 다시 반복되는 거지. 4분의 1. 자,
그리고 또 4분의 1. 자, 이렇게 4분의 1짜리가 계속 반복돼요. 자, 이게 시간이라면 주기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4분의 1짜리가 몇 개가 있느냐. 자, 지금 뭐예요? 주기가 4분의 1 주기. 한번 파동이 그 진행할 때 걸린 시간을 우리가 t라고 얘기했을 때, 주기라고 얘기했을 때 4분의 1짜리가 몇 개 있는가 라는 거예요. 몇 개. 자, 그랬는데 그것이 전체가 몇 초인가? 자, 얼마예요? 15초죠. 됐죠? 자,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봐요. 4분의 1짜리가 몇 칸 있는가? 몇 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6이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해서 샥 올리면 주기 t가 만들어지겠죠? 구해질 수 있겠죠? t는 어떻게 돼요? 자, 6분의 15 이쪽으로 넘기면 우리 초딩들, 자,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 밑에 2 남고 위에 5 남고, 자, 2 없어지니까 10이 되나요? 10 됐어요? 예, 10초가 나오죠. 10초. 주기는 10초예요. 됐죠? 자, 지금 이게 딱 봐도 15초를 3등분하면, 자, 15초를 3등분을 해봐요. 그럼 이런 아이 하나, 그죠? 에이쿠. 이런 아이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가 하나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그죠? 3개가 있으니까 15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얼마나 걸려? 그게 10초가 되겠죠. 그런 게 2개가 있는 거니까. 이해됩니까? 자, 구하는 방법 요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자, 유용하게 쓸 수 있어. 어떻게 한다? 자, 우리는 4분의 1짜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됐죠? 자, 저거하고 똑같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데 이거가 누구로 바뀌냐면, 만약 미터로 바뀐다고 가정을 해봐요. 15m다. 그럼 우리한테 뭘 구하라는 거야? 초로 나와 있으면 이건 주기를 구하라는 이야기고, 미터로 나와 있으면, 거리로 나와 있으면 이건 뭐예요? 파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자, 파장을 구하는 거야. 어떻게? 4분의 1짜리 파장이 몇 개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얼마다? 15m다. 됐어요? 자, 그럼 그게 몇 개 있었어? 6개 있어. 그치? 6개. 자, 그러면 파장은 똑같이 계산합니다. 6분의 15가 자, 몇 개? 4.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m가 나오죠. 만약에 저게 파장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됐어요? 이거는 파장을 구할 때. 자, 어느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잘 봐둡니다. 자, 요거는 어디에? 여기. 요거는 어디에? 여기. 됐죠? 앞에 얘는 무조건 같이 써주는 거야. 이거는 4분의 1 파장이 몇 개냐. 이거는 자, 뭐야? 4분의 1t가 몇 개냐. 개수는 이런 게 지금 몇 개, 그 거기까지 몇 개가 있는지를 쓰는 거고. 이해되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봐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파동이 얼마나 저 이동한 거냐, 뭐 파장이 얼마가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볼 수 있는데, 자, 그거를 옆에다가 다시 쓰도록 할게요. 짠, 야. 자, 파동이 원래 이런 애가 있었는데요. 이런 애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간을 좀 지나고 나니까 자,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면 자, 어디서부터 그려야 모양이 이상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선 여기까지. 짜잔. 이렇게 됐다고 쳐봅시다. 원래 흰색이었어요. 흰색. 그런데 이 노란색이 10초 후래. 10초 후 모습이야. 근데 이게 10초 후도 이게 시간이 그 원래 흰색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초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 노란색인데, 이게 그 여러 번 파동이 지나간 게 아니라 딱 이게 이제 최초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면 알아요. 자, 지금 요 아이에서 몇 칸을 움직였는지를 먼저 그림을 좀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뭐냐면 이 흰색 요 아이하고 똑같은 모습인 아이를 노란색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어디에요? 여기에 여기. 됐어요? 똑같은 모습 아닌 것 같아? 자, 여기에서 그림을 자, 이쪽에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야 이렇게 그릴 수 있지. 더 똑같지 않아 보이나? 자, 그런데 어쨌든 흰색의 이 부분 여기까지, 흰색의 이 부분이 처음으로 똑같이 나타나는 데가 여기에요. 모양이 같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엔 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내려가겠지? 됐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같은 부분을 먼저 찾아 놓습니다. 그 다음에 몇 칸 이동했는지를 써봐요. 자, 원래 흰색에서 몇 칸을 이동했을까? 노란색이. 됐죠? 자, 여기에서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라고 보면 돼요. 세 칸 이동했을 때 모습이 자, 얘예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쓰냐? 자, 이게 10초 후 시간으로 나와 있으니까 분명히 주기를 구하는 거라고 보고 4분의 1 주기가 몇 칸 이런 식이에요. 그랬더니 몇 초가 됐더라? 10초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저렇게 구하는 거예요. 몇 칸 갔어요? 3칸 갔어요. 3칸. 방식이 아까하고 비슷한데 지금은 조금 다른 게, 원래 흰색이었는데 이게 처음 모습이 처음 상태의 파동이에요. 그랬는데 10초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그림이더래. 근데 그 10초 후의 모습이 몇 칸 지났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그림을 이렇게 4등분식으로 이게 파동을 4분의 1 파장으로 다 잘라놓고 이 모습이 언제 처음으로 나오느냐라는 거를 찾아요. 그래 놓고 그게 몇 칸 후의 모습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는 자, 이것대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0 하고 3으로 나누면 되나? 복잡하네. 그래서 난 여기까지만 계산할래. 자, 3분의 40이에요. 3분의 40. 3분의 40초. 그게 이 파동의 주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서 주기를 구하면 아까든 지금이든 주기를 구하면 누굴 구할 수 있어요? 진동수를 구할 수 있어요. 진동수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진동수로 거꾸로 표현하면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파장을 안다면 속도도 구할 수 있어요. 파동의 전파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지. 람다 F. 자, 이 동네에서 계산은 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원래 모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몇 초 후의 모습이 자 이거였다. 그랬을 때 이 파동의 주기는 얼마냐. 뭐 이런 거 구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요령을 조금 배워두면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안 그러면 시간이 더 길어질 테니까.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원래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다른 시간을 조금 줄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한번 참고로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만약에 음파였다면 자, 음파는 원래 뭐였어요? 음파 종파였죠. 근데 그거를 횡파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횡파 형식으로. 자, 음파를 횡파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띡. 됐습니까? 자, 소리의 속력은 얼마예요? 음파의 속력은 331 플러스 0.6t. t는 온도였어요. 섭씨 온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기에서 340m/s 거의 그 정도 나온다고 보죠. 음속. 초음속은 이거를 넘어선 거. 얼마나 넘어섰느냐에 따라서 뭐 마하 1, 2, 3 뭐 이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 아음속이라고 하는 건 이 초음 음속보다 조금 작은 속도, 낮은 속도. 그거를 아음속이라고 하지. 자, 소리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 3요소. 소리의 3요소가 뭐가 있지? 제일 먼저 보통 우리가 소리를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음의 높낮이에요. 높낮이. 높낮이. 높은 음을 뭐라고 그래요? 고음이라고 그래요. 낮은 음을 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음의 고저, 소리의 고저, 그 높낮이. 자, 이게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보통 높은 소리, 낮은 소리라고 얘기할 때 그 소리의 크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리의 크기는 또 따로 있어요. 높낮이, 소리의 강약, 강한 소리, 약한 소리. 이게 소리에서 그 센 소리, 작은 소리, 작다, 큰 소리, 큰 소리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큰 소리, 작은 소리. 이거는 볼륨이에요, 볼륨. 소리의 크기.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볼륨을 조절할 수 있죠. 그 볼륨에 해당하는 게 강약이죠. 자, 높낮이는 진동수예요. 자, 이쪽은 진동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아이가 높은 음이고 진동수가 낮은 아이가 낮은 음이에요. 강약은 진폭이에요. 자, 파동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폭은 뭐였어? 자, 여기에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강약으로 표현하면 원래 있던 파동하고 원래 있던 파동이 자,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강한 소리는 뭐냐? 얘보다 진폭이 큰 아이예요. 이미 안 먹히네. 이안. 자, 진폭이 큰 아이. 다른 건 다 같고 진폭이 큰 아이가 강한 소리예요. 자, 강한 소리가 진폭이 큰 아이예요. 큰 소리, 센 소리 다 같은 거죠. 이건 볼륨이 큰 아이예요. 볼륨이.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작다라는 거는 뭐냐면 같은 시간 안에 진동하는 애가 더 많은 거.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한 번에 되나? 자, 진동수가 많은 거. 아이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게 그림을 그리기가 좀 헷갈리니까 싹 그려놓고 진동수가 많아. 그럼 진동수가 많으면 원래보다 더 많이 얘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는 주기가 짧다. 주기가 짧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더 진동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자, 그게 높은 소리. 진동수가 더 많은 아이. 고음. 주기가 더 짧은 아이. 보통 이렇게 저음은 이런 소리가 저음이야. 고음은 이런 소리가 고음이야. 뭐 이런 거지. 진동수가 더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음색이에요. 음색. 음색은 뭐 특징이 음색은 모양이에요. 모양. 파동의 모양. 원래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이런 파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좀 다른 사람은 이 진동수나 뭐 거의 다 비슷해. 크기도 비슷해. 근데 이렇게 조금 모양이 다른 거예요. 모양이 달라서 서로 구분이 되는 거. 사람마다 목소리가 좀 다르죠. 노래를 부를 때 똑같은 음역대로 부른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죠.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파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많이 나오는 건 소리의 3요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동수, 진폭, 모양. 그래서 세 개만 가지면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파동의 그 소리의 그 3요소라는 건 그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소리는 같은 소리다, 아니다, 이런 걸 구분하는 방법으로 높낮이, 강약, 음색이 있다 라는 겁니다. 소리의 세기는 뭘로 나타나요? 이게 로그함수긴 한데 데시벨이라는 걸로 나타나요. 데시벨, dB, 데시벨. 소리의 크기예요. 이게 로그함수로 나타나서 이게 데시벨이 10데시벨하고 20데시벨이 10배 차이 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20데시벨하고 30데시벨 차이도 10배예요. 10배.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차이는 몇 배? 100배 나요. 100배. 그러니까 소리로 몇 데시벨 그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게 그 로그 함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이 된다. 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10데시벨 차이가 10의 그 몇 승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세기는 데시벨로 표현한다. 자,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음파에서 더 특별한 거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자, 음파까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한번 끊을까요?